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응 인력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심리 치료를 돕는 마음 안심 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일 코로나19와 싸우는 담양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대형 버스에 오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 의료진의 스트레스 검사 결과값은 경고 수준입니다. 몸에 쌓여있는 피로도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여기가 정상인데 경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신 이런 수준이시고 일단 충격입니다. 네, 일단은 안 좋은지는 알았는데 수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실제 코로나19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대응 인력 2명 중 1명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돌며 의료진 등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피고 심리 상담을 하는 마음 안심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마음 안심 버스 안에 있는 전문 기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측정하면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 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마음 안심 버스를 이용했거나 신청한 선별진료소가 호남권 내 20곳에 이릅니다. 본연의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업무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선별진료소 아니면 역학조사반 또 자가격리 물품 배달하는 업무 전체 직원들이 정말 업무적으로 너무 소진된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 중인 호남권 트라우마 센터는 선별진료소 방문을 확대하고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하는 의료진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음을 건강을 지키는 훈련도 한다는 면에서 첫 번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2, 3회 정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줍니다. 코로나19에 지쳐가는 방역 현장,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이들의 심리적 재충전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3명 추가로 발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외국인 관련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 외국인 관련 누적 확진자가 14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은 외국인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광산구 월곡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번 접종에서는 등록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 외국인도 임시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뒤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가 추석을 앞두고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합동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추모연대는 합동 차례에 앞서 묘역을 벌초하고 묘비를 닦는 등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는 이한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 등 57명이 안장돼 있는데 추모연대는 17년째 벌초와 차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전일 빌딩 이사호에서 여성 열사들의 활동을 담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6일에 개막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5.18 당시 고3 학생이었던 박금희 열사와 박현숙 열사를 중심으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비춰졌던 여성 열사들의 활동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지정 폐기물인 폐황산을 공공수역에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인데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10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말까지 환경부에 저감 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으로 차종에 따라서 280만 원에서 650만 원이 지원되고 신청자가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42억 원을 들여 저감 장치 970여 대를 지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580여 대의 장치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에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관광사업 등록이 돼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여행업체로 지원 금액은 업체별로 100만 원씩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5개 자치구 관광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빛고울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생 235명에게 모두 2억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선발 대상은 학업 장려와 예체능 특기, 생계곤란과 다문화 가정 자녀 등으로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이나 자치구 등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11월 중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왕겨와 쌀겨가 순환 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자체 적극 행정으로 이들 자원의 순환 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하는 기간을 통해 공정설비 검사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시험 분석 결과서, 배출 인허가 서류 등을 면제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왕겨, 쌀겨의 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이 중형조선소로서는 최초로 11만 톤급 이상 LNG 추진 선박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그리스 선사 차코스로부터 LNG 추진 11만 5천 톤급 탱커 6척을 수주했으며 이른 옵션 포함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한조선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